안 나왔다. 이 얘기는 좀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선거에 의해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투표라든지 또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사법적인 책임이 모두 다 면책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분도 그렇게 타당한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더니 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장동 특검 관련돼서는 저희도 계속 특검을 하자 그랬죠. 기억을 하실 건데 저희들이 계속 특검을 하자 그랬고 특검의 범위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넓었죠. 예. 그리고 방식은 저희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사실 그 겁니다. 부분이 제일 핵심으로 부딪혔잖아요. 상설 네, 특검이냐. 요구하면은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고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거보다는 상설 특검이 더 빠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범위가 가장 핵심이었죠. 특검의 범위가. 네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 뭐 저희가 특검 주장 안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전부 사실과 다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럼 대장동 특검도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판단 일위임자라고 해서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뭐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 입법도 추진될 거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추진할 거다. 이게 사실인가요? 당내 이제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고요. 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런 거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아무리 분리해도 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 행정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프레임은 이제 안 맞는 거죠. 저희가 무슨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수사를 무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 자유롭죠. 그런 프레임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수사를 무모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야당이다 그 말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유지되는 5월 9일 안에 이 법안 혹시 통과시킬 계획이세요? 172석이니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논의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건 조금 지켜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주민 의원님. 네. 서울시장 나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한 10대 번씩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고민하고 있고요. 진짜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주변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당 상황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 폭넓게 감안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이요. 지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한테 험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험지에 누가 출마하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지역위원장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사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나가려면 3월 12일까지 지역위원장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는 마음의 결심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희생할 각오는 돼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당에서 개혁 입법이라든지 당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힘을 쏟아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세대가 한번 이럴 때 치고 나가서 뭔가 분위기를 좀 일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저의 어떤 안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고민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떤 분야에서 제가 움직일 때 좀 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이제 각오는 돼 있고 출마하려면 출마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도 내려놓고 준비는 해놓으셨는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더 어떤 당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냐 시장으로 출마하는 게 더 이바지하는 것이냐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는 중이시군요. 네, 그리고 뭐 네. 당내에서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 분야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전반적으로 예. 송영길 대표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니까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진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가능성이 높. 그 송영길 대표가 만약 본인이 오케이를 하시면 그럼 박주민 의원 안 나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송영길 대표가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또 한번 과감하게 좀 붙어주면서 뭔가 세대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가실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박 의원님. 제가요?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각오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리가 확실하게 되시면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놓치마 뉴스. 강승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소식 온라인상에서 뭔가요? 날아온 소주병 막은 박근혜 경무원 해외 온라인에서도 화제. 그러니까 대구사저에 도착해서 인사할 때 누군가 소주병 던졌죠. 그거를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막아섰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경호원의 재빠른 행동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해외 SNS에서도 화제고요. 포털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중국 언론은 이 장면을 상세히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경호원이 소주병이 날아들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어서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예. 직후에 몸을 날려서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엄호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또 한국 경호원은 수천 번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다. 뭐 경호원 선발 과정까지 자세하게 다룬 그런 매체도 있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한 경호원들 현재 대통령 경호처 소속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만 몸을 아끼지 않은 경호원들 직업정신 훌륭하다. 단기간 훈련에서 나올 수 있는 민첩함은 아닌 거다. 분명하다. 대체로 대응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한강다리 최고 제한 속도 60km로 올라간다. 지금 서울시의 주요 도로의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60으로 특히 한강다리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한남대교, 성산대교, 마포대교 이런 한강다리에서 좀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한강다리는 일단 보행자가 많지 않아서 속도를 높여도 사고 위험이 낮고 또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점차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지난 2020년 12월에 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서 시속이 그 50km 제한 속도가 걸렸죠. 네. 그런데 뭐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일단 서울 시민의 90%는 여기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좀 이런 의견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다만 한강다리도 예외는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청담대교는 시속 80km고요. 네. 잠수교, 광진교는 40km 이하로 기존 속도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 속도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막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이 될 것 같은 시그널이네요. 네. 다음으로 가죠. 잊지 않은 생닭고기 나온 육군 사관학교 급식 논란. 저도 사진 봤거든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튜버 레인보우로. 육군사관학교 급식에 저렇게 익히지도 않은 저 뭐라 그래요? 선홍색의 네. 정말 생닭고기 붉은빛의 그런 고기인데요. 거기다가 양념만 범벅을 해놨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누가 뭔가 먹다가 사진을 찍은 듯한 걸로 보여요. 육사 생도로 추정된 한 글쓴이가 제보를 한 건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우 아닙니다.
닭가슴살이 전혀 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실급식을 이해는 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해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육사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급식을 담당하는 취사병 전원이 코로나로 격리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일단 사과는 했지만 우발적인 사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생닭고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는데 좀 위험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강승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당연하죠. 맥스부탄은 10년 전부터 안 터지는 부탄을 만들었으니까 안전하죠. 2023년부터 파열 방지 기능이 의무화됩니다. 지금 파열 방지 기능 있음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